미군기지가 있는 실제 좌표, 이게 사실 딱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네. 할 수 없어요. 여기 지도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미군 기지가 있는 좌표입니다. 실제 미군 기지가 있는 움직이죠. 움직이네. 요게 아까 제가 그림하고 똑같죠. 여기는 군대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라는 거는 싸우겠다는 얘기잖아요. 여차하면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기가 미군 기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있는 위치하고 똑같죠. 미군 기지. 그러니까 미군은 자기네 나라에는 물론 나라가 있긴 하지만 예비 지원부대고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치학자는 대양 세력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대결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군대 자체가 있다라는 거는 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싸우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여기하고 여기죠. 그러면 여기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여차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뭐 명분만 없을 뿐이지 명분만 있으면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평화로운데 군대 됩니까? 이런 데다 군대 많이 주둔시켜요? 여기도 이런 데다 주둔시킵니까? 안 시킨다고요. 평화로운 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데는 안 둬요. 먹을 게 없는 데는. 여기는 먹을 게 있는 거거든. 자, 지금 이 지도가 뭐냐면은 석유와 가스의 매장지예요. 전 세계. 석유와 가스의 매장지인데 제일 많이 매장된 데가 어디예요? 러시아잖아요. 그 다음에 카스피해 쪽하고 중동은 워낙 많아요. 여기도 그 리비아하고 튀니지 쪽을 리비아를 정권을 붕괴시킨 이유가 사실은 요거에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 보면은 갖고 싶어하는 애가 있고 뭐가 있어요? 맞고 싶은 게 있어요. 얘가 힘이 세질 것 같아. 이거 팔아먹고 힘이 세질 것 같으면은 전략가 입장에서 보면 제가 어떻게 해라도 저 팔아갖고 힘을 못 쓰게 해야 될 텐데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부터 했을까요? 언제부터 그 행위를 했을까요? 레이건 대통령 때 처음으로 저쪽 파이프라인이 노르스트림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레이건 대통령 때 많을 때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니네가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기술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절대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데 누가 있냐면 메르켈 총리나 아니 그 독일의 그 슐츠하고 그 사람 그 슐츠가 누군지 아세요? 노르스트림 회장이에요. 노르스트림 회장. 우리 한국 사람 여자하고 결혼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힘이 없는 상태로 나눠두고 싶어요. 그래서 초기에 소련이 붕괴됐을 때는 누가 가서 저걸 다 해를 쳐먹은 게 어떠냐면은 조지 소로스가 그 엘친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방의 그 투자 자문회사들이 다 들어가서 다 민영화를 시켜요. 민영화를. 그걸 다 민영화를 시키는데 이제 그 자문을 누가 해주냐면은 서방의 투자회사들이 해요. 그때 민영화 시키면서 바우체 우리도 했죠. 국민주. 한전민주. 그거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시는 세대에 국민주 발행해갖고 다 민영화 시켰잖아요. 그거를. 옛날 국민은행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뭐 산업은행도 그렇고 국민주 발행 많이 했었거든요. 그 민영화에는 부정부패가 따릅니다. 그때 나온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올리가르히라고 그래서 과도 정치인들이에요. 그 국민들은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국민제 할 때 국민주가 뭔 줄 아셨어요? 줄 서서 뭐 사긴 했지만 조금 배당해 주잖아요. 그걸 뭉태기로 사간 세력이 있었다 이거. 그걸 알고 서방 자본하고 결탁한 과도 정치인들이에요. 그게 올리가르히인데 그 당시에 푸틴이
정보부장 하다가 엘친 말기에 뭐 했냐면 부통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다 지켜다 봤어요. 이게 내가 가만 안 놔둔다 얘네는. 그래서 누구 뭐 독살 얘기 나오고 하는 얘기가 걔네들을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다 국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련의 백성들은 국민들은 거의 굶주림에 물가가 1994년도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요. 항상 몇 프로 올랐을 것 같아요. 공산화가 무너지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을지. 2,300%가 올랐습니다. 2,300%. 그러니까 뭐 사람이 생활할 수가 있었겠냐 이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물가가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요. 물가가 10,000% 올랐습니다. 그걸 누가 해본 거냐. 우크라이나가 부패가 제일 심한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물가가 10,00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다 망가뜨린 게 엘친 대통령 기억하시죠? 엘친이 누구하고 또 한 방인 줄 아세요? 엘친이 술 먹고 노래하고 좋아하는 사람. 엘친도 일본 가고 술 먹고 노래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나라 완전히 거덜내버렸어요. 엘친이. 소련을 거덜내버렸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지금 지지도가 내부에서 80% 80% 넘는 거는 그 경험을 해봤거든 사람들이. 그 경험 그게 어떤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지를 물가가 2,300%라고 해보세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몰고 간 거를 푸틴이 바로 강제로 욕 먹어가면서 그걸 다 뺏어서 국유화한 게 지금 가스프롬하고 무슨 로즈넷입니다. 로즈넷은 국유화했고 로즈넷이 가스프롬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중동과 인도와 아프리카의 가스 시장을 장악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카르텔을 만들면 안 되니까 푸틴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지분 투자를 합니다. 지분 투자. 그래서 인도에 있는 주유소가 한 6,000개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요. 가스프롬이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대주주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걸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러시아에 목맬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예요. 인도의 주유소 6,000개가 가스프롬이 대주주라 이거죠. 가지고 있는 회사의 6,000개가. 그런 식으로 전 세계 한 200개 이상의 회사들의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푸틴이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카스피에 저기서 조지아 전쟁을 하잖아요. 딴 데로 근데 조지아가 러시아에 최악질 석유장을 배출한대요. 조지아가 누가 나왔습니까? 조지아가? 네? 스탈린이 조지아 출신이에요. 조지아 출신.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연세에 되시면 방송에서 세바르나제. 소련의 세바르나제 외무부 장관. 그게 조지아 출신이에요. 나중에 조지아 대통령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조지아를 서방은 흔들어야 되고 러시아는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러시아는. 거기는 또 자원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인종도 다양하고. 하여튼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만 볼 게 아니라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느 양 진영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소련의 미국의 시간이 너무 좀 지나갔나요? 네, 시간이 좀 빨리 하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정권을 교체하고 싶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붕괴시키고 싶고 고립시키고 싶고 약화시키고 싶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생존해야 되고 번영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두 전략을 큰 흐름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러시아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힘을 빼고 군사적으로 힘 못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고립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망가뜨리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측면에서 악마화하고 푸틴을 악마화하고 그래서 몹쓸 나라를 만들어야지 그러기 위해서 460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제재, 러시아산 오일가스, 러시아산 수출 금지, 러시아로 수출하지 마라 막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악마하는 거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중잣대를 가지고 하죠. 그 다음에 텔레그램 제재한다든지 RT를 제재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러시아 그 전직 CIA 러시아에 가까운 올바른 소리하는 CIA 요원을 압수수색한다든지 유튜브 검열을 엄청 강화. 여러분은 유튜브를 안 만드시니까 모르지만 저는 영어 유튜브를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영어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런 국제 정세 같은 거를 얘기를 영어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4개 올라갔는데 유튜브에서 통지도 없이 계정을 삭제해버렸어요. 통지도 없이. 그리고 과거에 몇 가지 이스라엘 관련된 거를 영상을 올리잖아요. 강제 삭제. 4개 당했어요. 강제 삭제. 하나는 계정을 아예 폭파시켜버려 없애버렸고 그건 나중에 사업통지 당신은 우리 정책에 안 맞아서 이거 계정 쓸 수 없는데 별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개념적인 도용 가지고 데이터 분석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논리적인 거를 보여주는 데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유튜브 전 세계 그러니까 그 자기 생각대로 오도록 하는 거를 프레임을 학습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그 작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피가 달라요. 이 두 지역은 피가 다르다. 지배적인 DNA가 이쪽은 두 개의 유전자가 RNA라는 가 지배적이에요. 물론 RNB도 섞여져 있긴 한데 RNA고 서유럽 쪽은 RNB예요. RNB라는 거는 이제 유전자 중에 하플로그룹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한 유전자끼리 조상이 같은 유전자를 묶어놓은 거예요. RNB하고 RNA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항상 싸울 수밖에 없어요. 슬라브족이 RNA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슬라브족이 그 유전자 중에 서유럽은 RNB, 미국은 거의 다 RNB가 가지고 그래서 RNB는 잔인해요. 제노사이드를 많이 했어요. 인종 학살. 아프리카 가서 영국 애들이 가고 완전히 아장대나 버렸잖아요. 그리고 RNB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뭘 했습니까? 인디안들 아장내 났어요. 몇십만 명 되는 거 몇만 명밖에 지금 없어요. 10,000여 명밖에 없어. 몇십만 명 되던 인디안이. 아예 종족을 말살시켰어요. 가는 데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가는 데마다 거의 RNB가 영국이 많거든요. 가는 데마다 인종을 많아. 아프리카에서도 엄청나게 밑에서 죽였죠. 그러니까 인종이 달라요. RNA는 슬라브족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다른 핀란드는 좀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핀란드는 달라요. 핀란드는 어디하고 가깝냐면 고조선 유전자하고 가까워. 유전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피가 다르다. 이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피가 다르면 싸웠죠.